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트워크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는요, 장애인들에게 무장애 관광의 권리를 외치고 권익 공호, 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접근성이란 개념은 저희처럼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처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물리적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돼요. 또 이제 감각장애, 시각이나 청각 이런 분들한테는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자라든지 뭐 수어 언어라든지 이런 접근성 중요하고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정신장애인 쪽에는 서비스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거나 하면은 저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까지 포함해 갖고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을 지향하는 단체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행이 인권이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여행이 인권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과 여행이 접점을 만들어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왜 여행을 인권이라고 이제 외치냐면요. 30대 넘어서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휠체어를 타기 전에는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행 되게 좋아하고 동적인 활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하고 뭐 배낭 메고 걸어서 무전 여행하고 등산 좋아하고 오프로드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동적인 활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장애가 생기고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런 활동들이 너무나도 다 제한적인 것들 천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내가 장애가 없을 때 안전하고 재밌게 여행했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도 그렇게 여행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여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휠체어 타면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고 여행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는 걸 왜 안 될까라고 보니까는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여행이 권리라는 거는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휠체어를 타고부터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거가 돼야 되지? 이런 접근성이 열악하면 사람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는 물리적 환경, 사람의 인식을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권리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모두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관광 이거에 대해서 점점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행지에서 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여행지에서 너무 많죠. 여행지에서는 이제 너무 많은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설계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간에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되어야 할 도구들 있잖아요. 뭐 안전바라든지 세면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화장실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좁은데 휠체어가 변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설물이 너무 튀어나와갖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설물을 아예 그 설치를 T자로 똑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눕혀갖고 H자로 설치한다던가 뭐 아니면 안전 손잡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제일 힘든 거는 이 뒤에 등받이가 이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받이 설치하게 돼 있는 거는 척수나 경추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를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대고 볼일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등받이가 너무 앞으로 변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저처럼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은 변기에 앉아서 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서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등받이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내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변기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변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변기에 앉으면은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다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경우가 제일 황당할 텐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화장실은 변기 뒤에 자동 센서가 있어요. 물내림 센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을 때 몸을 이렇게 해갖고 한쪽 내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쪽 내리고 치킬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그럼 몸이 이렇게 될 때마다 이 센서가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또 물 한 번 내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물 한 번 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가서 볼일 보고 하는데 물이 1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고장나서 넘치는데 물이 계속 나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변기가 갑자기 슈 이렇게 쏴가 아니라 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그랬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바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갖고 물이 넘친 거예요. 비상벨 눌렀죠. 비상벨 누르고 이제 저 보조인한테 빨리 들어달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고 멈추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멈추고 있어도 이게 저는 이제 힘이 드니까 30초 이상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넘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덜을 또 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옷은 다 젖었지, 오물은 다 묻은 상태지. 그다음에 막 물이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넘치지. 이러니까 바닥이 완전히 오물천지가 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영무원들이랑 막 보조인들이랑 와갖고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옷은 다 젖었지, 오물은 다 묻었지.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힐 수도 없고 이거 너무너무 난감해요. 그래갖고 의자 갖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씻고 옷 트레이닝 급하게 사갖고 와서 거기서 입고 그러고 휠체어에 앉고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높이라든지 그 구조를 제대로 안 해놓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구조물들이 제대로 된다면 오늘도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물이나 커피를 권해도 이제 밖에 나면 안 드신다 하셨는데 어디 가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일단 화장실이 보장이 되면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는 곳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들어가서 쓸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화장실이 있어도 그러면은 일단은 나오면은 물을 안 먹잖아요. 물을 안 먹고 음료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다 보는데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너무 안 먹으니까는 이 탈수 증상이 오는 거예요. 탈수가. 네. 그래갖고 막 굉장히 어지럽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물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화장실 가는 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아예 집에서 나올 때 기저귀를 차고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 최소한으로 물을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마시고 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잖아요. 1000만이 넘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안내견을 동반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반려견들을 위한 공공 화장실은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보면은 네, 반려견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들도 비행기 타고 뭐 장기간 오게 되면은 볼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내견들을 위한 화장실,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실도 네, 공공장소에는 어쨌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려견을 위한 화장실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이름센터? 네, 이름센터요. 맞습니다. 일본에 제가 연수 갔다가 보니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센터에서 가서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는 이제 바로 만들었대요.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 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네. 말라 해서 초창기 그냥 장애 우 화장실 이래갖고 성별 구분 없이 딱 하나만 있었는데 그렇죠. 장애 여성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성별 분리가 됐었는데 네. 약간 조금 우려가 남아 있는 게 장애 여성들이 쟁취해낸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장애 여성 화장실을 없애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장애 여성의 권리가 뺏기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권리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건지 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화장실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장애 여성은 여성인데 여성성이 없는 거냐, 왜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느냐, 남녀 화장실처럼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장애계에서 쟁취했던 게 이제 남녀 화장실 구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게 불편한 점이 활동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장애인들이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 남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활동지원사들이 남성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저 또한도 저 도와주시는 분이 케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제 케어자가 이제 젊은 남성이었었어요. 젊은 남성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볼일을 보려고 딱 갔는데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확 내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때 지나가고 나면 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안 가고 조금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그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케어자랑 같이 들어가서 볼일 보고 앉히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남성이 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저 이제 활동보조 하는 일을 그만뒀어요. 자기는 그 화장실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남성 케어자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저를 들어야 돼요.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히고 또 저를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남녀 화장실 안에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남성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하게 한번 네네. 같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